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 네. 민주헌정 연합 정치, 네. 예, 그 다수 연합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번 대선의 화두일 수밖에 네. 없다라는 이제 제안을 던지신 건데요. 최근에 원탁회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원샷 어제. 오픈 프라이머리 네. 경선을 어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선 원탁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의 키워드를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이 아니라 모든 민주 헌정 소 세력, 네. 정당을 포함합니다. 예. 모두 모여서 한 번에 예. 경선을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대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 다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에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도 투표하고 정책에도 투표하자입니다. 아, 후보와 정책. 정책에게 예, 각각 네, 각각 네. 투표하자.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그냥 저 사람에게 보내는 것 선거공학적으로 이번엔 이 사람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후보는 후보대로 네. 우리가 원하는 공약은 공약대로 예. 선정을 해보자. 이게 아. 이제 두 번째 정신이고 예. 세 번째는 모든 과정을 처음에는 뭐 1인 2표 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링을 넓혀놓고 결선 투표제를 하자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 예. 그래서 대충 저희 생각에 한 세 차례를 하면 예. 최종에는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네. 모바일 투표로 하자. 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요? 그렇게 가면 당연히 결과에 대한 승복하지 승복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국면을 네.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2017년 촛불 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내 삶이 달라졌는가? 또 2022년 대선에서 과연 각 당이 내세웠던 정책이 무엇이었나, 공약이 무엇이었냐는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빼면은. 네. 그럼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수기를 해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네.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공약의 수용성이라든가 너무 극단적인 공약을 제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게 되면서 네. 그 이후에 이 세상이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 연합해서 그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대선에서 원샷 오픈 프라이머를 한다든가 없어요. 정책에 투표했다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획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그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2011년 서울시장 선거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네, 네, 네. 민주당, 민노당 대선은 그리고 무소속. 처음인 것 같아요. 대선 만약에 이렇게 처음입니다. 한다면. 예. 네, 네. 그 당시에 뭐 배심원단, 선거인단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인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문제 없이 할 수 수행할 수 있다. 있다. 예, 예. 실무적인 것은 계속 검토를 해야 나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 다른 경선 예.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면 저희는 실무적인 문제는 이제 탄핵 되자마자 시작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